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았지만 그만큼 존나게 불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알배입니다. 오늘의 리뷰, 디어 에반 헨슨 솔직 후기입니다. 빠꾸 없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 심각한 정서 불안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던 주인공 에반. 그런 에반에게 한 학부모가 찾아와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인 코너가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런 코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그가 에반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게 됐고, 왕따를 당하는 줄 알았던 아들에게 숨겨둔 친구가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부모가 에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에반에게 그것은 전혀 감격할 만한 일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편지는 코너가 아니라 바로 에반이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심각한 정서불안에 시달리던 에반은 담당 의사로부터 스스로에게 응원 편지 써주기를 제안받았고, 그렇게 쓴 편지를 학교에 가져갔다가 왜 때문인지 심술이 나 있던 코노에게 그 편지를 뺏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등진 코노의 곁에서 그 편지가 발견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에반은 코노의 부모님과 모든 동급생들로부터 그의 하나뿐인 절친이라 오해받게 됐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추모사를 낭송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뇌피셜로 다급하게 읊어댄 추모사가 너무나 감동적인 바람에 온갖 SNS에 퍼날라지며 알고리즘을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 부럽다. 나도 알고리즘 좀 타봤으면. 그렇게 의도치 않았던 오해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며 벌어지는 온갖 사건들을 다룬 영화가 바로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라랜드, 위대한 쇼맨, 알라딘까지 이 걸출한 뮤지컬 영화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면 바로 멜론부터 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귀를 가진 개쩔어주는 영화 속 OST들을 한시라도 빨리 플레이리스트에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만큼 작품 속 뮤지컬 넘버들이 아주 빼어난 영화들이라는 뜻일 텐데요. 이 영화 디어 에반 헨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원작 뮤지컬부터가 라라랜드와 위대한 쇼맨을 만든 뮤지션 팀 파색 앤 폴이 참여한 작품이었던 데다가 원작의 주연을 맡았던 벤 플랫을 그대로 데려오기까지 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틀자마자 고막부터 말랑하게 녹여주는 예고편을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타이틀 넘버라고 할 수 있는 You Will Be Found가 나오는 순간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돈을 지불해서라도 그 장면만 따로 소장하고 싶을 정도였죠. 거기에 월플라워와 원더로도 잘 알려진 스티븐 크보스키 감독 특유의 감성적인 연출까지 이 영화의 뮤지컬만큼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뮤지컬 영화는 뮤지컬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 영화가 너무나 좋았지만 그만큼 존나게 불편했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상 초장부터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에반 헨슨의 편지가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사게 된다는 초반 설정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추모식 장면 이후 그의 추모사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영상을 퍼나르면서 유명인사가 된다는 식의 전개에서부터 영화는 조금씩 의문을 남기기 시작하죠. 물론 에반 헨슨의 추모사는 감동적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추모사가 아닌 노래가 감동적이었죠. 문제는 그 노래가 그저 뮤지컬적 허용에 따른 표현이었을 뿐 실제로 에반 헨슨이 부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에반 헨슨이 뇌피셜로 뱉은 말 몇 마디에 그렇게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것인데, 아무리 영화라지만 평소에 사람들 눈도 못 맞추던 에반 헨슨이 그런 연설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노래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웠고 저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긴 하지만, 멜로디를 제외하고 가사만 놓고 본다면 과연 이것이 그 정도의 파급력을 불러올 만한 내용이었는가는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분은 뮤지컬적 표현이 개연성의 선을 넘어버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편한 건 너무도 쉽게 주인공이 모든 잘못을 용서받는 결말입니다. 영화는 에반이라는 캐릭터가 상처받는 불쌍한 영혼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그가 여태껏 저지른 사기극에 가까운 행동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에 머물러 버린다는 것이죠. 죽은 동급생의 절친 행세를 하면서 그의 여동생과 연애질을 하고 다니질 않나, 그 이름을 팔아서 대규모의 모금 활동을 벌이질 않나, 애초에 영화가 아니라 궁금한 이야기 YN에 나와야 할 것 같은 친구를 우리 애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요 라는 식으로 퉁치려는 그 태도가 저는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물론 영화의 주인공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과오가 낳은 비극을 책임감 있게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죠. 그런
그러나 디어 에반 핸스는 바로 그 과정을 건너뛰어 버린 채 해피엔딩이라는 인위적인 결말을 보여주기에만 급급했고 그 결과가 관객들의 이러한 반응을 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 디어 에반 핸스는 제법 괜찮은 영화입니다. 누가 들어도 귀를 가슴을 느끼게 할 법한 좋은 음악에 반복되는 클로즈업에도 굴하지 않고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는 배우들, 그리고 매 순간 인물들의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섬세한 연출까지 더해진 덕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의 잘못을 정면으로 부딪혀 책임져 나가기보다 감성적인 표현과 사연팔이만으로 퉁치려드는 태도만큼은 아쉬움을 넘어 불편함을 남긴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들려주는 김알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면 감사.